하원과 상원이 지난 30일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고 통과시키면서 다행히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겼습니다. 지난 29일 뉴욕시에는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를 지고 있는 각 대출자의 월 상환액 납부가 재개됐습니다. 미 최대 병원 네트워크인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가 4일부터 7일까지 잠정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한국계 디자이너 유지니아 킴이 해고 조치를 한 전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과 상원이 지난 30일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넘겼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45일 동안 예산안 본안을 협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었던 30일 연방정부 폐쇄 위협이 종식됐습니다. 상하원은 이날 전격적으로 연방정부의 단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예산안에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지만 대신 연방정부의 재난 지원을 160억 달러 증액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11월 17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급격한 지출 삭감 요구를 포기하고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존했습니다. 때문에 하원 의장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메카시 의장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고 성숙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를 가야 했고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은 무보수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들도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하원에서는 335대 91로 상원에서는 88대 9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7일까지 완전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정부 폐쇄의 잠재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다행히 셧다운 위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해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극우 강경파 의원들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정부 지출 삭감을 관철하지 않았다며 그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역시 그가 정부를 셧다운 위기까지 몰고 갔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인 맥가츠 의원은 이번 주에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개츠 의원은 극우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대폭적인 정부 지출의 삭감 없이는 새로운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셧다운 위기로 몰고 간 인물입니다. 지난 1월 메카시 의원은 55대 하원 의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딴 부결로 15차례 투표 끝에 간신히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극소수의 과반수만 차지하면서 메카시 의장은 당내 파벌에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메카시 의장이 초당적 타협을 중재하면서 민주당이 메카시를 하원 의장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츠 의원은 메카시가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그를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데 그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메카시 의장은 자신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시에는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미 침수가 시작된 후 뒤늦게야 재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9일 오전 8시 30분경 뉴욕시 라과디아 공항으로 향하는 편도 4차선 도로 한쪽 배수구에서는 분수처럼 물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탓에 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도로는 거의 잠겼습니다. 인근의 차들이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30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에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홍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이동하지 말라는 당국의 재난 경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직장인과 초중고 학생들이 출근과 등교를 시작한 후였고 차들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 한 줄로 기어가듯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뉴욕시에서만 최소 150여 개 학교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및 JFK 공항,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역시 심각하게 침수됐고 수백 편의 항공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또 많은 학교와 건물들, 심지어는 새로 지어진 건물마저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일부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하튼 센트럴파크 내 동물원에서는 바다사자 한 마리가 우리 밖 침수 지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 현재 배수 시스템은 시간당 1.75인치, 약 44.5mm의 비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시간당 2인치 이상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하루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고 있고 특히 학교를 개방한 것과 경고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를 지고 있는 각 대출자의 월 상환액 납부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로 3년 넘게 중단됐던 납부가 시작된 건데요. 학자금 융자 탕감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시작되면서 대출자들은 그동안 월 상환액 납부를 요구받지 않았었지만 이 조치는 지난 8월로 종료됐습니다. 때문에 지난 9월부터 남은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 적용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10월부터는 월 상환액 납부도 재개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약 2,8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정부는 다만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해도 이를 신용조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온 램프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앞선 지난 8월에는 새로운 소득 기반 학자금 융자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의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플랜을 통해 많은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0달러가 되거나 1년에 $1,00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 재개가 이뤄지면서 학자금 융자 탕감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 최대 병원 네트워크인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가 4일부터 7일까지 잠정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는 미 최대 병원 네트워크인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가 4일부터 7일까지 잠정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의 조합원은 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의료 분야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현실화되면 주요 도시의 의료시설들이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네트워크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 6.5%, 그 다음 2년간 5.7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각각 4%, 3%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는 조합원 2만 5천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이딴 파업에도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이런 노조 활동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노조 활동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61%로 2009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새로운 공간을 찾아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한국무역협회가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늦어도 2026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1971년부터 한국무역협회 소유의 맨하튼 460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건물에 세를 들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무역협회 측은 1억 달러를 들여 이 맨하튼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계적인 미국 건축회사와 구상,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18개 세입자 측에 공사 가능성을 전달하고 몇십 년 단위의 장기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겁니다. 무협 측은 늦어도 2026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은 코리아 센터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총영사관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1949년 설립 초창기엔 어퍼이스트 단독 건물을 사용했었지만 이후 몇 차례 이관을 겪으며 전용 건물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5년에는 뉴욕 총영사관이 국유화 시범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돼 새 건물 매입 방안이 검토됐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이사를 앞둔 상황에 처하면서 새로운 건물에 대한 계획과 대처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한국계 디자이너 유지니아 킴은 비욘세와 마돈나 등의 스타를 고객으로 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유지니아 킴이 해고 조치를 한 전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고에 따르면 한국계 디자이너 유지니아 킴에게 해고당한 전 직원 브리짓 세나는 최근 뉴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세나는 킴이 테니스 패션 라인 런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고에 다양한 모델을 기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특히 플러스 사이즈의 흑인 모델을 기용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에 분노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나 측은 킴이 흑인 모델을 기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테니스는 마른 금발 백인이 하는 운동이라고 일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나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난 6월에는 회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지니아 킴의 디자인 회사 측은 우리 회사는 소수인종 여성이 경영하며 인종이나 성, 종교 등에 대해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킴은 독특한 모자 디자인으로 뉴욕 패션계에서 이름을 알린 디자이너입니다. 세나가 킴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서에 돌진한 직후 차에서 내렸는데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워런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인디펜던스 타운십 경찰서 본부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34살 존 하그리브스가 모는 차량은 경찰서 앞 주차장을 그대로 지나치고 정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어 문과 벽을 부수고 들어온 차량은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 각종 집기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 밖으로 나왔고 하그리브스 역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후 차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두 팔을 하늘 위로 번쩍 들며 만세를 했고 경찰이 다가왔지만 움찔하는 기색 없이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그리브스는 사건 당시 차량에 락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노래 웰컴 투 더 정글을 틀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그리브스는 1년 전 여성 A씨가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며 신고했었는데 이때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그리브스는 경찰서를 들이받기 전 해당 여성의 차고에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그리브스는 이전에도 스토킹과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1급 테러 혐의 등으로 구금됐습니다. 지역 검사는 하그리브스에게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티 칼리지가 오는 5일 미 공립대로는 처음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제막과 함께 한국어반 수강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알릴 계획입니다. 제막식에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즈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 의장을 비롯해 김영환 LA 총영사,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세손, 그의 양자이자 황실 후계자로 지명된 한인 2세 사업가 앤드류 이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상은 이 황세손과 앤드류 이 후계자가 학교 측에 전달한 기부금으로 제작됐습니다. 한편 LA시의회는 오는 6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선포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 튜토폴리스에서 유독성 물질을 실은 트럭이 전복되면서 가성 무수 암모니아 7,500갤런이 유출돼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민 수백 명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25분께 세미트럭이 전복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에핑엄 카운티 검시관 킴 로디스는 사망자 중 성인 1명과 12세 미만의 어린이 2명 등 3명은 한 가족이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주에서 온 성인 운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NG는 10월 1일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을 평균 4%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00섬을 사용하는 가정의 월 평균 가스요금은 약 106달러로 지금보다 4달러 정도 내립니다. 또 다른 가스 공급 업체 뉴저지 내추럴 가스도 10월부터 가스요금을 기존보다 1.5% 인하합니다. 반면 휘발유세는 갤런당 0.9센트씩 인상됩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10월 1일부터 뉴저지 휘발유세는 현재 갤런당 41.4센트에서 42.3센트로 0.9센트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48.4센트에서 49.3센트로 0.9센트 상향 조정됩니다. 파워볼의 당첨자가 30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당첨금이 또 10억 4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4번째이고 메가밀리언까지 합치면 미국 복권 사상 9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추첨은 오늘 밤 11시 진행되고 오늘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10억 4천만 달러를 30년에 걸쳐 나눠 모두 받거나 일시불로 4억 7,82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잭팟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920만 분의 1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